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다운 픽을 찾고 계신가요? 4월 15일 SSS 클래스방에 공개된 KBO 조합픽 결과입니다. 약 6.8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이벤트 안내하고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최다 득점자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자, 오늘은 2025년 4월 17일에 펼쳐지는 NBA 컨퍼런스 플레이인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시카고 불스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정규 시즌 성적에 따라 시카고 홈에서 열리지만 시즌 내내 두 팀이 보여준 기복 있는 경기력과 부상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현재 시카고 불스는 시즌 막판 무서운 기세로 3연승을 달리며 플레이인 티켓을 따냈습니다. 특히 최근 7경기 중 6승을 거두며 경기력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가드진의 부상 이슈가 겹치면서 경기 운영이 얼마나 매끄러울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시카고 불스에서는 조시 기디의 출전 여부가 경기의 최대 변수입니다. 이번 시즌 마이애미전 평균 26득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찍으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 기디는 시카고 공격의 핵심 열쇠인데요. 그가 콜트를 밟는다면 드로잔과 부세비치가 보다 안정적인 찬스를 가져갈 수 있고 시카고는 외곽과 인사이드 모두에서 공격 전개를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드로잔은 클러치 순간과 미드레인지에서 팀의 득점을 책임지는 베테랑입니다. 특히 히트 수비가 히로와 아데바요 중심으로 짜여있는 만큼 드로잔의 아이솔레이션 능력은 승부처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인데요. 이번 플레이인 매치업은 두 팀 모두 전술적으로 명확한 키워드가 있는 경기인데요. 시카고는 기디의 활용 여부와 그에 따른 전개 방식이, 마이애미는 하프코트 디펜스와 세컨 찬스 싸움이 승부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 시카고는 기디가 출전한다면 철저하게 볼 움직임을 통한 공간 창출을 노릴 텐데요. 기디 특유의 패싱 센스를 바탕으로 드로잔과 부세비치의 득점 기회를 극대화하고 속공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마이애미의 수비 조직을 흐트러뜨리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만약 기디가 결정하게 된다면 시카고는 드로잔을 중심으로 한 미드레인지 아이솔레이션과 부세비치의 포스트업을 반복하며 안정적인 2점 생산을 목표로 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외곽 슈터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패스 타이밍과 컷인을 활용한 패턴 플레이 성공률이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는 히로와 아데바요의 2대2 픽앤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기디가 있을 경우 기동력 있는 스위치 수비가 가능하고 만약에 없을 경우 드로잔과 카루소가 히로의 슈팅 타이밍을 철저히 압박해 볼 핸들링을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마이애미 히트는 시즌 막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연승을 달성한 직후 마지막 6경기 중 4경기에서 패배하며 기세가 다소 꺾인 상태인데요. 하지만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마치고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다해 맞붙을 준비를 끝낸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 마이애미 히트는 타일러 히로와 뱀 아데바요의 원투펀치가 여전히 위협적인 모습입니다. 히로는 올 시즌 커리어 하이인 23.9득점을 기록하며 마이애미 공격의 중심 역할을 확실히 수행 중입니다. 특히 시카고전에서는 평균 24.7득점, 6.7리바운드, 6.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 흐름을 지배한 경험이 있는데요. 또한 아데바요는 페인트존에서의 득점뿐 아니라 리바운드와 전방위 수비에서 팀을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시카고 인사이드 수비에 허점을 공략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이죠. 마이애미는 이번 경기에서 하프코트 셋 오펜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시카고는 수비 시 아이솔레이션 방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데바요의 핸드오프를 활용한 히로의 오프볼 무브와
하케즈 주니어의 컷인 플레이가 시카고 수비를 흔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리바운드 싸움입니다. 아데바요를 중심으로 리바운드 우위를 점하고 두 번째 공격 기회를 만드는 것이 마이애미 공격 성공률을 높일 필수 조건인데요. 또한 마이애미는 수비에서 시카고의 미드레인지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드로잔의 공간을 줄이고 부세비치가 포스트업에서 볼을 잡는 타이밍을 끊어내는 디펜스를 설계할 것입니다. 초반부터 압박을 높여 시카고의 템포를 떨어뜨리고 수비 리바운드 후 히로와 하케즈의 빠른 속공으로 공격을 전환해 수비에 지친 시카고를 공략하는 것도 중요한 전술 포인트가 될 텐데요.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리듬을 빨리 잡고 상대의 강점을 초반부터 차단하는 데 성공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핵심입니다. 시카고는 볼 회전과 패턴 전개, 마이애미는 리바운드와 하프코트 디펜스. 단판 승부 특성상 작은 실수 하나, 세컨 찬스 하나가 곧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긴장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이 경기는 결국 조시 기드의 출전 여부가 가장 큰 변수인데요. 기드가 출전하게 된다면 시카고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기드 없이 경기를 치른다면 히로와 아데바요가 이끄는 마이애미가 클러치 상황에서 한 끗 차이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시카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득점자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자, 두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인 단판 승부입니다. 지난 시즌 루카 돈치치를 앞세워 NBA 파이널까지 진출했던 댈러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정반대의 스토리인데요. 시즌 도중 돈치치를 레이커스로 트레이드하면서 팀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결과 매버릭스는 플레이인 마지막 순위인 10번 시드를 간신히 확보했습니다. 한편 세크라멘토는 올 시즌 중반 코치 교체와 핵심 가드 디에런 팍스의 트레이드라는 변화 속에서도 빠르게 조직을 재정비하며 9번 시드에 안착하였고, 이제 단판 승부에서 생존을 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석 시작해보시죠. 현재 댈러스는 돈치치가 떠난 이후 전력이 급격히 약화됐고, 특히 어빙의 시즌아웃 부상은 팀의 공격력을 크게 제한했는데요.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로 부진한 흐름 속에서 앤서니 데이비스의 부상 복귀 여부가 팀 전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댈러스는 탐슨의 경험이 절실한 경기입니다. 플레이오프, 플레이인 단판전에서 수없이 많은 경기를 치러온 탐슨이 이번에도 외곽 슈팅으로 경기를 풀어줘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또 부상 복귀가 유력한 앤서니 데이비스가 페인트존을 장악해줄 경우 댈러스는 훨씬 안정적인 경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댈러스는 속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격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세크라멘토의 하프코트 수비를 상대로 정면 승부를 펼치기보다는 빠른 트랜지션을 통해 상대 수비 정비가 완벽하지 않은 순간을 노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승부수입니다. 특히 하디와 탐슨의 외곽 스팟업 슈팅을 위한 얼리 오펜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또한 데이비스가 출전하는 경우에는 페인트존을 중심으로 스크린 앤 롤, 하이로우 플레이를 자주 활용해 세크라멘토 빅맨 라인업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공격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데이비스가 살아있다면 두 번째 찬스를 통해 쉽게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수비에서는 세크라멘토의 3인방, 사보니스, 드로잔, 라빈의 패턴을 얼마나 예측하고 끊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드로잔이 즐겨 사용하는 미드레인지 아이솔레이션을 더블팀으로 차단하거나 사보니스의 하이포스트 패스를 차단하는 스틸 타이밍이 경기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현재 세크라멘토는 시즌 막판 6경기 중 4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보니스, 드로잔, 라빈으로 이어지는 핵심 선수들의 흐름이 점점 안정감을 찾고 있고, 베테랑 발란추나스가 골밑을 단단히 지키며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세크라멘토는 사보니스가 중심입니다. 최근 7경기에서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이어가며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또한 드로잔과 라비는 클러치 타임에서 강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어 단판 승부에서는 이 두 선수의 득점력이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발란추나스 역시 리바운드와 세컨 찬스에서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세크라멘토는 사보니스의 하이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팀 공격을 전개하려 할 텐데요. 사보니스는 경기 흐름을 읽으며 패스, 리바운드, 슛을 모두 소화하는 전천후 빅맨이기 때문에 그의 활동 반경을 넓게 유지해 댈러스의 수비를 계속 흔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드로잔과 라빈이 공격적으로 댈러스 수비의 해지를 유도하고 그 틈을 사보니스나 발란추나스가 골밑에서 마무리하는 세컨 플레이를 반복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대 수비 로테이션을 무너뜨리는 사보니스의 하이로우 패스 능력은 이번 경기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입니다. 수비에서는 탐슨을 향한 타이트한 페이스가 필요한데요. 탐슨이 외곽에서 템포를 올리기 시작하면 한번 흐름을 타면 막기 어려운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한 바디 체크와 스위치 수비를 통해 탐슨의 슈팅 리듬을 최대한 방해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비스가 출전할 경우 사보니스와 발란추나스 두 빅맨이 협력하여 박스아웃을 철저히 수행하고 데이비스의 공격 리바운드 찬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세크라멘토 수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플레이-인은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아주 작은 실수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요. 현재 컨디션과 최근 상승세 그리고 홈 이점을 고려하면 세크라멘토가 조금 더 유리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출전해 30분 이상 건강하게 뛰어준다면 댈러스의 페인트존 수비가 단단해지고 승부는 끝까지 알 수 없는 접전으로 흘러갈 텐데요.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의 S클래스 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2025년 4월 17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득점자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